자, 일단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환경 규제 관련된 이유 정책 한번 정리하시라고 내용 드렸고요. 일단 중요한 것만 딱딱 기억하고 외울게요. 자, 일단 환경 정책 강화 첫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유럽의 그린딜 제시했죠. 2019년도에. 그러니까 그린딜은 그린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세부 정책들이 이제 세부 법안들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2019년도부터. 그래서 기존의 환경 규제 적용 대상 및 기준이 확대 강화되고 새로운 제품군에 대해서 신규 규제가 최근에 대거 도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EU가 그 환경 쪽에 대해서는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대요. 얘네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목표가 될 거고. 자, 2023년도 주목해야 할 이후 주요 환경 규제 우리 이미 해봤던 게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요거 했었고, 그 다음 보실 게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 훼손 위험을 실사 조사하는 거죠. 공급망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설계, 조립, 생산, 판매 요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환경 오염을 시키는지 조사할 거고, 이걸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고 해요. 실사 지침. 그래서 이 경우는 직접 대상이 되지 않는 회사라 하더라도 EU 안에서 바이어들, 그러니까 사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 단계에서. 그럼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동등 수준의 실사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거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 또한 1월 발효된 지속가능성 공시지침.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환경과 연계돼서 가는 거죠. 원래 원칙이. 비EU 기업에게도 지속가능성 경영 전략에 대한 강화된 공시를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밑에 달라 에코 디자인 규정 있죠? 에코 디자인 규정 뭐예요? 가장 기본 사례 뭘까? 보통 물건 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살 때 수리도 하고 재활용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좀 쉽게 이루어져야 환경 오염이 덜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에코 디자인 규정이라 해요, 보통. 그래서 에코 환경 관련이니까 뭐 수리, 재활용 하는 과정이 쉽게 이루어져야 환경 오염 훼손에 환경 오염을 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규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디지털 배터리 여건은 그게 밑에는 신 배터리 규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자 보이시죠? 신 배터리 규정 같은 말이다. 디지털 배터리 여건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만들 때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전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재활용까지 보장하겠다는 게 디지털 배터리 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런 이제 EU에서 하고 있는 거 CBAM, 공급망 실사 지침,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 에코 디자인 규정, 디지털 배터리 여건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냥 관련 법들 더 뒤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 이미 배웠다시피 요 정도 개념 잡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 영양 및 수출 기업 대응 전략에 보시면 이제 가로만 일단 보시면 우리나라 환경 경영 체계를 당연히 할 필요 있죠. EU랑 무역을 해야 되니까 제품 혁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품의 저탄소 친환경 혁신을 달성할 필요 있고, 전사적 실천, 그러니까 전부 다 참여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CEO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공급망 실사 지침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규제 적용 대상 기업 혹은 1차 벤더 업체는 입찰 참여 업체거든요. 그 필요에 의해서 유럽 바이어로부터 동등 수준의 실사 이행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영향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네모박스 보시면 자, 그린딜 산업계획 주요 내용 정리해놨어요. 키워드 첫 번째보다 규제 간소화. 그래서 규제 간소 관련된 법이 탄소 중립 산업법, 핵심 원자재법 여기 들어가 있고요. 뒤에 나와요. 두 번째 투자 촉진. 그럼 투자 촉진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U 기금의 용도 전환 및 사용 촉진을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 녹색 전환. 산업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럼 필요한 노동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숙련 노동자들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관련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관련 산업 분야의 원활한 인력 이동을 위해서 국가 간의
자격 인정 개선도 추진하겠다. 왜냐 EU는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노동자도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네 번째, 자유무역을 통해서 공급망도 탄력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FTA 등등 하겠죠, 얘들도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사점 두 번째 줄에, 자 미국 IRA에 이어 EU 역시 관련 산업 유치 위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확대 전망에 녹색 전환 및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밑에 동그라미. 한편 IRA 견제를 위해서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활용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화살표에 역외 보조금 규제 내용 써놨다. 그러니까 EU 바깥쪽에서 뭐 할 때 보조금을 주면 EU가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지금 미국도 보조금 주죠. 그걸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EU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청정기 산업 표준 및 산업별 재생 가능 요건의 주의 필요해 미국 IRA와 다르게 EU 보조금 정책에는 지역 차별 요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을 차별하잖아. 그렇죠? 그게 없다는 거지. EU는 당연히 없을 거 예상이 되고. 그러나 EU는 관련 산업의 청정기 요건 및 수혜 기준 상향을 예상할 수 있을 거다. 훨씬 더 강하게 청정기술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미국과의 차이점을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놓고 이제 탄소 중립 산업법들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EU 쪽이죠, EU. 저 첫째 줄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 EU가 2013년도에 발표한 거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하겠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밑에 달라. 자, EU는 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 1년 6개월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래요. 특히 EU 내에서 특정국 부품 우조도 65% 초과 안 되도록 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의존도 높아지면 안 좋아지니까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개요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핵심 원자재법 보시면 탄소 중립 제품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에서 접근성 보장 위해서 역내 공급망을 뭐하겠다?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공급망 안보도 강화하겠다. 바이오 기반 대체 기술도 개발 지원하겠다. 그래서 핵심 원자재법 2003년까지 제3국에 생산된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 65% 미만으로 낮추도록 제한한 EU 법안이다. 그래서 아까 탄소 중립 산업법도 65%였죠. 핵심 원자재법도 역시 65%예요. 퍼센트가. 자, 법안이다. 이 정도 외워두시면 되고. 근데 미국의 인플레 갑주법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내용만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자, 이후에 배터리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배터리 산업 특징 있죠, 특징. 여기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제 나올 때 쓸 수 있는 거죠. 이 산업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배터리 적용 용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UAM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심 항공교통. 그래서 이제 자동차 안 끄고 다니고 도심 안에서 비행기 이렇게 띄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UAM, 로봇, 드론, 국방 이런 첨단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 산업을 부상할 수밖에 없다. 배터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고 밑에 보시면 가로가 배터리 산업 특징이에요. 대규모 투자. 그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만큼 자본력이 중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 수요 중심이다. 수요 중심. 그럼 수요자 중심이니까 어떻게 돼?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맞춤형으로. 세 번째, 시장 구조. 완제품 운송이 어렵대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 쪽 근처에 공장이 있어야 좋겠죠. 그리고 글로벌 수요의 90% 이상이 어디? 중국, 미국, EU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배터리 산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EU 배터리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자, 중국 기업이 유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한국, 중국 간 EU 시장 선점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 때문에 중국 기업 미국 시장 진입이 거의 어려워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EU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이미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캡티 마켓, 그러니까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점유가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확보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EU 시장의 점유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한국, 중국과 EU 배터리 시장 점유율 차이가 20년에는 51%포인트 차이 났는데 22년도에는 30%포인트까지 좁혀졌대요. 자, 3번 EU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책, 핵심 원자재법 이미 했고 탄소 중립산업법 얘기했죠. 그래서 핵심 원자재법 그 목표 다시 보시면 목표 보시면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채굴 10%, 재련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해서 이게 생산 쪽이죠. 생산 지금 65%잖아. 65%. 그 다음에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의존도를 65%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거고, 전략 원자재는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우주 방산 등 4대 전략 분야의 필수적인 원자재 16종으로 EU 차원에서 역내 생산을 확대시키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공동 구매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밑에 탄소 중립 산업법 적용 대상 보시면 배터리 등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8가지의 전략적인 탄소 중립 기술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넘기시고 4번 우리나라의 대이유 배터리 및 소재 수출 현황과 경제적 효과. 한국은 양극재 수출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배터리 보시면 4가지 소재가 들어가요. 뭐 우리가 정확하게 뭐 내용까지 알 필요 없고 전문가 아니니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분리막 이렇게 나눠진대요. 안에서 전해액이라고 하죠. 전해질보다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근데 한국은 주로 뭐 양극재 위주로 한다, 수출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사용하는 제조 장비 국산화율은 약 90%에 육박하고 있고 소재 부품도 30% 달하고 EU 안의 배터리 생산이 증가할수록 소재, 부품, 장비도 수출 늘 수 있죠. 소부장. 이쪽 배터리 소부장 우리가 좀 강력하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번 EU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 분석. 요거를 이제 지문 능력 논술 보시면 뭐로 나와요? 스워트 분석이지.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활용하죠. 그 지문 능력 논술도 활용하고 경제 논술 나올 때도 나오고. 그래서 스워트 분석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지문 능력 논술이고, 경제 논술 이렇게 안 나오고 뭐 기회, 위협, 뭐 강점, 약점 이거 쓰시오 이렇게 하죠. 첫 번째 강점이죠. 강점은 알다시피 내부예요. 여러분들의 강점. 그럼 여러분들 코트라 가기 위한 강점 뭐예요? 여러분이 알지, 나 모르잖아. 강점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내가 뭐 언어를 잘한다 이런 거, 이게 강점인 거지. 내부 본인 스스로의 강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점은 똑같이 여기서 한국의 강점 얘기하는 거예요. K배터리 높은 기술의 경쟁력.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EU 시장에 경쟁국보다 먼저 진출했대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술력이 이미 검증을 받았다는 게 하나의 강점이고, 두 번 소재 쪽에서 아까 양극재 강조했죠. 양극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대요. 양극재 안에 니켈이 들어간대. 니켈 들어갔는데 거기 80%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원래는 폭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특징은 이렇게 높여도 안정성이 높아져요. 밀도 높아지면서. 그래서 한국의 이제 기술력이 인정받는다고 하거든요. 자, 4대 기업 요즘에 핫한 주식 투자 회사들이죠. 에코프로비엠 있죠. LG화학 등등 모두 우리나라 기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재활용 기술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활용 잘하잖아요. 그냥 배터리 말고도 잘하죠.
약점, 우리나라 약점이에요. 돈이 없다 이거죠. 어느 비교할 때? 중국과 비교할 때 아니겠어?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쏟아붓겠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이라는 거에서 배터리는 수주 산업으로서 대규모 투자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우리 기업들은 투자 자금 부족으로 이후에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한 신속한 추가 투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EU 지역에 투자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반면에 중국은 EU에만 투자하면 되니까 자금 확보가 더 쉽겠죠. 중국이 더. 그래서 EU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기회와 위협. 기회협은 보통 외부 환경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윤의 자체 공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이 기회될 수 있다는 거고 공급망 관리 지금 강화하죠? 이유가. 그럼 강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을 배제하고자 할 거 아니야. 이유 쪽에서.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 능력 부족 보시면 광물, 소재, 장비, 재활용 분야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풍부한 재활용 원료, 이유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이외의 거대 시장이죠. 그래서 배터리 포함한 폐배터리 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다음 강화된 공급망 규제, 이후에 환경, 노동, 재활용 관련 규제 강화는 중국과 경쟁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의 기회. 위협 뭐예요? 중국의 공격적 투자와 높은 가격 경쟁. 중국 제품이 싸다는 거죠. 중국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걸 써놨습니다. 마지막 주 있다시피 중국의 배터리 제조 장비의 평균額은 한국의 약 80% 수준으로 배터리 완성뿐만 아니라 장비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이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결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배터리의 주 원료인 양극재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이유 수출액이 16년도에서 2020년도 약 750배까지 증가를 했고요. 해외 공장 가동 통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산 유발, 부가치 유발, 취업 유발 효과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현재 우리나라로 창출시키고 있대요. 자, 이유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기회 요인으로는 아까 얘기했처럼 공급망 중 광물, 소재, 재활용 분야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우리 기업들 이유 시장 진입 및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3년까지 이후에 예정된 배터리 공장 증설 프로젝트에 비해서 이후 역내 배터리 장비 업체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국내 장비 기업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더라. 자, 이후 국가별 투자 여건을 써놨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회사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 우위에 업체들과 접근이 용이할 거고, 헝가리는 EU 안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대요. 폴란드는 전체 인구의 25%가 25세 미만으로 젊고 수련된 인력을 보유할 수 있고, 스웨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값이 매우 싸다는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각 나라별로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진출할 때 이거 강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7번. 자, 이후 시장 진출 기업의 경쟁 확보를 위한 정책적 재원입니다. 첫 번째 뭐 하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죠. 아까 자금이 중요하니까. 그럼 자금을 지원할 때 좀 구체화시켜 얘기할 필요 있는데,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한국수립은행, 수은 얘네가 돈 빌려주면 돼요. 그래서 신용 공여 환도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정책 금융을 지원하면 된다 라는 걸 얘기해놨고, 두 번째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뭐한다?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확충을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현재 폐지된 한국광해강업공단이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다시 활성화할 필요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 추진해야 된다 이런 해놨어요. 그렇죠?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 필요한 지질 탐사 등을 공기업이 와자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야 민간 기업은 부담을 줄이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 장벽을 낮추고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투자 세액 공제를 강화할 필요 있대요. 그래서 투자하면 세금 공제해 주는 거죠. 자, 최근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큰 폭 확대되었으나 실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자, 미래 전략 산업인 배터리 산업이 충분하고도 적절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배터리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자 수출 생산 고용대 파급과 매우 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서 산업 특성상 대기업의 해외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라는 거고,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 육성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원래 이제 중소기업 지원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기업한테도 좀 전향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중장기 이후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결정한 향후 1, 2년 동안 배터리 설비 확대를 위한 집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중간에 밀리기 때문에 근로시장 점유율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직접적인 수출뿐만 아니라 배터리 같이 해외 투자 근로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다 정리를 같이 한번 해봤어요.